예, 뭐,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지난주에 이제 경주, 예, 동학제를 이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소독은 괜찮았습니까? 다녀오신 거예요? 예. 그래요? 요즘에 길이 좋아가지고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차가, 네. 아, 요즘에 차들이 또 단풍 시즌이 돼가지고, 예, 또 이제 많이들 이제, 예, 가느라고 아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때 좀 못 갔어요. 예, 다른 데 학술 세미나 토론이 있어가지고, 예, 갈 상황이 못 돼가지고, 못 갔었는데, 28일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때 뭘 토론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라 그래요. 아, 예전에 저희 그 마나님하고 약속해놓고, 바로 또 다른 사람하고 네, 전화하다 그 약속을 같은 날 겹쳤어요. 그때 뭐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아, 그거였었네요. 만주 지역에, 예, 1920년대 만주 지역에 그 일제 강점기 때니까 이제 그 우리 그 조선인들이 많이 이민을 가거든요. 이제 이주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 토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이제 만주 지역 천도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이제 천도교가 이제 어떻게 형성됐고 이런 것들 이제 쭉 아마 점검했던 것이, 예, 제 석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석사학위 논문 한 800쪽이 넘어요, 원고지가. 예, 800쪽이 넘어가지고 그때, 예, 옆 주변에서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좀 한 40 넘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는 다들, 예, 그 박사학위 논문 쓰고 한 챕터만 발표하고 박사학위 논문 그걸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제가 언제 또 다시 또 만주 지역을 또 쓰겠나 그래가지고 통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예, 석사학위 이제 논문을 좀 마쳤었죠. 근데 박사학위 하면서 괜히 그랬다. 합격지만 하고 남겨놨더라면 조금 더 쉽게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학위 논문 이제 뭐 청도교 청년단 가지고, 예, 썼는데, 그것도 처음에 원고지를 한 3천 매 썼어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3천 매 썼더니 제도 교수가 반으로 줄이라 그래가지고, 예, 한 1,500매 가지고 이제, 예, 학교 논문 이제 마쳤었는데, 나중에 책 낼 때는 또 이제 한 3천 매 가지고 책을 이제 냈었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천도교, 교육운동,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가 이제 민족운동 하게 되면은 범위가 워낙 많죠.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3.1운동 때처럼 이렇게 이제 만세 시위를 한 것도 민족운동 들어간다 볼 수가 있겠고, 만주 지역에서 또 이제 뭐 무장투쟁 뭐 이런 것도 이제, 민족운동에 들어간다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에서 했던 거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일제로부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자고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민족 운동에 이제 넣긴 하죠. 근데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경우도 범위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뭐 경제적인 운동도 있고 농민 운동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은 그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교육 운동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도교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기독교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교육 운동에서는 상당히 조금, 약간 그 기독교만큼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기독교는 이제 선교의 목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했던 거가 뭐냐면 의료와 그다음에 교육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재단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설립했었습니다. 근데 뭐 기독교 관련 학교가 이제 워낙 많았는데, 천도교는, 당시 뭐 300만 교도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발해지지 못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학교라든가 교육 운동에 투자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의암성사님이 조금 더 살아계시고 30-40 년대까지 있었다면 아마 좀 더 학교들을 아마 많이 설립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의암성사 돌아가시고 환원하시고 나서는 어떤 교육운동보다는 사회 농민운동이라든가 출판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1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단의 주요 지도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일제 검거되고 잡혀 들어가게 되니까는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교단이 이제 많이 이끌어갔었고, 그래도 천도교 청년당이 인제 그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천도교 청년단 같은 경우는 학교 설립보다는 사회운동 쪽인 차원에서 좀 더 많이, 예, 활발하게 전개했었기 때문에 아마, 예, 위축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인제 천도교 교육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제 교육운동에 대해서 인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 네. 자, 이 천도교 교육 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근대라는 시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 천도교에서 인제 교육과 관해서 인제 어떻게 관련됐었는가 하는 건데,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인제 의암성사라 볼 수가 있죠. 예, 의암성사에서 근대 시기에 들어오면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고 인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전근대 시대 교육을 보게 되면은 주로 어디서 교육을 받았죠? 전근대 시대 같은 경우는, 예.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는 보통 이제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근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명칭을 많이 썼었죠. 주로 뭐였었죠? 예, 서당, 그리고 이제 향교죠, 향교. 그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기관이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원. 그 인제 서당. 서당은 인제 기초적인, 예, 기본 교육을, 보통 교육을 이제 받는 곳이 인제 서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향교와 서원하게 되면 향교는 쪼끔 더 중등교육 과정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겠고, 서원하게 되면 거의 뭐 고등교육과 같은, 예,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제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인제 성균관이라고 또 한번 있었죠. 예, 향교 위에 이제 성균관이 있었어. 근데 뭐 이 당시 이제 그 정근대 시대에 뭐 서당이 됐든 향교가 됐든 서원이 됐든 기본적으로 받는 교육 과제가 뭐냐면은 사서오경이죠. 예, 사서오경. 그래서 사서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게 이제,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사서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인제 오경이라 그래 가지고 또 이제 시경, 서경, 역경, 그리고 인제 춘추, 예기, 5개, 인제 이게 인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예, 과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 이제 뭐 초등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천자문이라든가 동문선습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을 받지만은,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는 기존에 받았던 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이라 인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천도교 같은 경우도 이제, 예, 새로운 근대적인 이제 교육을 이제 갖게 되는데, 아마 의암성사가 아마 그런 인식을 좀 더 확실하게 아마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아마 의암성사님께서 국내에 계속 계셨더라면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예, 의암성사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어떻게 되죠? 서울신사님, 예, 순도하시고 나서 계속 체포하게 되니까 인제 해외로 망명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인제 국내에서도 뭐 그 조선 인제 말기에서 인제 후기 대한제국 시기였었지만, 이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문명 국가가 과연 어디였었을까?' 인식은 바로 미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세계적인 문명 국가였었기 때문에 의암성서도 인제 미국으로, 예, 망명을 해서 근대 문명을 체험하려고 인제 그랬었죠. 근데 이제, 예, 미국을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 배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본에 이제 망명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본 망명 생활하게 되면서 한 5-6년 정도 있었죠. 예. 1901 년부터 6년, 예, 초까지 계셨으니까는 한 4-5년 동안 계시면서 일본에서, 예, 메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 국가가 되는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또 인제 경험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의암 성사님은 이제 이 망명 동안 이제 근대를 체험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출판이라고 이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인제 국내에 들어올 때, 예, 1906년 아마 1 월이죠. 들어올 때 이제, 예, 인쇄 시설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왔다 할 정도로 당시 일본에서 인제 근대 문명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인제 교육과 출판이라 인제 봤던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뭐, 예, 근대 문명의 인제 상징성이라고 인제 봤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가집 자재들을 갖다가 선발해 가지고 일본에 근대 교육을, 예, 수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차례 걸쳐 가지고 한 64명 정도, 64명 정도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오사카 지역, 교토 지역에 인제 파견했다가 나중에 인제 다시 인제 교토까지 인제 동경으로 인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인제 두 차례 걸쳐 갖고 인제 64명 인제 파견해서 갔는데 그중에 이제 많이 아시는 인물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라는 인물이죠.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문학가 이광수입니다. 예 예. 원래 이제 이분이 아마 안중가 박천인가 아마 거기에 고향이 아마 출신인데 거기에 유명했던 천도교 대접주가 추천해 가지고 일본에 이제 1904 년에 유학생으로 인제 파견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인제 이광수 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천도교인이었냐 아니었냐 하는 거는 쪼끔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천도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이 유학생으로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천도교인이 아니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제 국내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적인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지만은 아마 유학 시절 동안은 아마 천도교인으로 왜냐면 도가 자제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도가 자제를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천도교인으로 보는 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광수가 마지막에 이제 거룩한 죽음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그 대신사님의 순도 장면을 개벽지에다가 이제 글로 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천도교에 인제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을 볼 수가 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정광조, 뭐 이인숙, 오상준 이런 분들이 이제 1904년 5 년에 이제 일본에 이제 초기 이제 유학생으로 인제 갔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인제 귀국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간부들이었었죠. 뭐 정광조도 마찬가지고 이인숙도 마찬가지고 오상준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제 중앙총부에서 핵심 임원으로서 이제 많이 활동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학이라는 거 단순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와서 천도교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예 인재들을 갖다가 활용했었는가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의암성서와 관련된 교육의 핵심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네. 예. 예. 이은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제 거의 말기까지 인제 활동했던 대표적인 분이고 함경도 분입니다. 이분도 아마 원산인가 아마 거기 함경 남도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광조는 잘 아시죠? 의암성사님 이제 사위 이제 정광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상준 같은 경우는 아마 어디 분이 출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글도 굉장히 많이 썼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근대 신소설도 많이 썼던 분이 바로 이 오상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뭐지? 노란 거. 여기는 안 나오 저거 사명공유. 예. 이 준비 시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준비 시대는 일본에서 의암 성사님이 1905 년인가요? 1905년 4월 5일 날 이제 천일 기념일이죠. 이날 이제 집필한 글입니다.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그 교단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이 준비 시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준비 시대 같은 경우는 천도교가 국교가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예 통치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이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준비 시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우리가 인제 그 천도교가 국교가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기초적인 걸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인제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향자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치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자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단에서는 이제 뭐 크게 관심을 이제 갖고 있지 않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 준비 시대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근대 문명의 상징성을 갖다가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의암성사가 갖고 있는 인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 시대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이렇게 인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의의 있게 정리를 한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교육과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저들의 나라에서는 이 저들의 나라라는 건 대체적으로 이제 해외 근대 문명을 이미 갖고 있는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근대 문명 국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두 학교를 폭넓게 설립하여 국가의 모든 자제가 8살 이상이게 되면은 남녀가 모두 소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근대 시대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근대 보게 되면 교육은 누가 하냐? 양반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향교라든가 그다음에 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려면은 적어도 인제 양반 계층이 아니면은 사실상 갈 수가 없는 거라 볼 수가 있겠고, 일반 농민들은 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뭐 서당이라 그래서 누구나가 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서양의 근대 문명 국가를 이미 된 문명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미 8살 이상이면 누구나가 다 가서 교육을 받는다. 사실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밑에도 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의무 교육을 또 인제 강조하게 되는데, 사실 만세보가 당시 천도교 기관지로 발행됐던 신문이었었거든요. 근데 만세보의 논설을 보게 되면 이 의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서도 인제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인제 학문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역사학을 갖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으로 만국의 사정을 꿰뚫게 하고, 이 역사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역사만 아니라 세계사까지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국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리학으로 산천을 분별하게 하고, 그다음에 생리학으로 양생을 하게 하고, 사실 이제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수신학으로 수명을 닦는 데 힘쓰게 한다. 그리고 그리기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기로서는 그 안목과 공경함을 기리게 하고, 산학, 수학이죠 지금은. 수학으로 그 마음의 지혜를 단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음악으로 노래하는 그 의지와 기계를 펴고 경장기 체제로 근고를 굳세게 한다. 그래서 역사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제에 이르기까지 학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자와 작문도 각각의 법도가 있으며 국문학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배우며 작용하는 그 각 부분에 관련된 물리라든가 화해과 개요는 모든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고 깨닫게 하니, 이러한 것들이 다 보통 교육이다. 보통 교육으로서 이미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천도교가, 사실 우리가 1904년 5 년에 갑진개화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진보의 운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 이 운동은 일본에 갔더니 국교가 있고 서양에도 보니까는 기독교라는 국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사실 국교가, 뭐 유교가 그다음에 있었지만은 사실 그 개항 이후에 오게 되면은 다양한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뭐 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인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공학이 천도교가 사실 좀 국교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전개했던 것들이 진보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천도교가 국가를 만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제 교육과 관련된 거라 인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이에 필수가 되는 까닭에 모든 국민은 취학의 의무가 있고, 만약 어린 아이에 부형된 자가 그 자제의 교육을 태만하게 하면은 비록 궁색할지라도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근대 국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의암성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을 일찍 잘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 체제를 갖다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학교 같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초등학교 교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위에 뭐가 있냐면은 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학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전문 학교도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상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농업 그리고 법률, 정치, 의술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전문 학교까지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학교까지 만드느냐 해군과 육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 사관학교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사범학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없는 학교가 없고 사람마다 배움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염성사가 일본에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교육 제도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갖다가 사실 통찰력 있게 좀 보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그 이치와 기술의 깊은 묘리와 기술과 예술의 은밀한 이로 사회의 광대함은 고사하고 예사로운 처세의 지식과 견해라 할지라도 소위 석학과 대단한 선비가 외국의 8세 수학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유학자들이 많은 사서삼경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공부를 해왔었지만은 사실 근대 문명 교육에 비하면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나라에 과연 교육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전근대적인 유교의 교육 시스템을 이제 비판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음,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는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천주교 중앙총부가 설립되고 나서 오염성사해 가지고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예.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1905년 4월 5일 날 준비 시대라고 하게 되는 글을 썼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 그러니까 1905년에 이미 일본에서 한 3-4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1901년에 아마 이제 제가 일본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그 4년 정도에 사실 서구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대로 통찰 인식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의 방면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고 국가가 이러한 식으로 모든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일본에 있을 때 국내에서 전개됐던 운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예. 국내에서 진보해 운동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근대 문명을 수용하게 되는 근대 문명의 그 과정의 하나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적지 않았다 볼 수가.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동학 세력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정부라든가 일본에 이제 계속적인 이제 탄압이 있으니까는 사실 다시 또 뭐랄까 비밀리에 은신해 있는 그런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점을 해서 그쵸.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암성사가 일본에 이제 망명학수가 있었던 것도 동학 조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암성사가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을 누가 마련하느냐? 당시 동학 조직에서 접주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사실 오염성사한테 이렇게 보내줬던 거죠. 그 돈으로 사실 일본에서 오염성사가 망명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경제적 지원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권동진, 오세창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붓글씨를 써가지고 일본에서 이걸 팔아서 생활비를 갖다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암성사도 아마 이제 그러지 않았었을까. 왜냐하면 일본에 의암성사 글씨가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친필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마 그러한 의암성사도 아마 붓글씨 이런 걸 써가지고 아마 생활비로 하지 않았었을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암성사님은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죠. 1906년 들어와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교육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쉽지가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인제 학교 설립하다는 것보다는 뭘 더 먼저 하게 되면은 각 학교에다가 경비라든가 아니면 인제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신문 기사에 굉장히 많이 실렸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의암성사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각 학교, 근대 학교에 여러 가지 인제 지원을 하게 되니까는 황성신문에서 1906년 2월 14 일자 신문입니다. 황성신문 2월 1906년 2월 14 일자 신문인데 사설에 사 손병희 씨 열심 교육에서 교육을 위해 갖고 오영성사님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게 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첫 문장에 이게 나와요. 소소거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소가 어얌성사의 다른 호입니다. 그 소소. 그래서 이 소소라고 인제 이 소자가 웃을 소자죠. 웃을 소자가 두 개인데 이 소소가 어얌성사의 또 다른 아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속어사 손병희 씨는 천도교 교주로서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인제 일본에서 와 가지고 인사들 만나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 바로 이 사설이라고 인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 오염성사의 여러 가지 인제 교육률에 대해서 인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의암성사 인제 교육 열과 인제 관련돼서 인제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당시에 이제 한국의회 1906년 이제 1월 이제 다시 인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 인제 교육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게 되는 거죠. 투자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인제 두 학교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성 사립학교라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있는 건 이제 동덕여자의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동궁여자 동덕여자라 볼 수가 있죠. 동덕여자대학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학교가 사실 천도교에서 처음엔 지원하다가 나중에 인제 인수해 가지고 인제 경영했었다가 나중에 인제 다시 인제 돌려주게 인제 됐었는데 이 두 학교가 인제 상당히 이제 대표적인 학교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순동서학교라든가 흥호학교라든가 광명학교, 석촌동에 있는 소학교, 그다음에 인제 서학현 소학교, 그다음에 용산에 인제 양령학교, 그다음에 양덕여학교, 문창학교, 마포의 보창학교, 서강의 우산학교, 석천의 능동학교, 종로의 보성고아학원 이런 데 인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기사들이 이제 신문 기사로서 인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는 실제적으로 인제 의암성사가 인제 직접 관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전주에 창덕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보학교라 그러는데 전주에 있는 천도 교인들이 설립했던 근대 교육기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이제 진보학교라고 만들었다가 여기 1904년 5 년에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이제 진보회 활동의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보학교로 했다가 나중에 학교 이름을 창동학교로 인제 바뀌고 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창동학교들을 인제 천도교인들이 설립해서 이제 학교를 운영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구에 교남학교를 또 인제 만들어서 인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대구의 천도교인이었던 홍주1 이라고 있습니다. 홍주1이 이제 이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인제 현재 대령고등학교까지 인제 이어져 온 학교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인제 일신여학교라 그러는데 이게 일신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명신여학교입니다. 명신여학교. 고쳐 주세요. 일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이 명신여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또 학교하게 되는데 나중에 인제 이 명신여학교 같은 경우는 천도교가 인수받아 가지고 이제 경영했던 학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종합학교를 인제 만들라 그랬어요. 이 청주의 종합학교는 아주 의미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거는 사실 천도교에서 만들어서 독립학교입니다, 독립학교. 예. 청주가 어디냐 하게 되면 의암성사가 태어난 고향이죠, 고향.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려고 해서 턱까지 이렇게 닦아 놓고 예
학교 설립을 예 했었어요. 예. 독립학교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졸업생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학교 건물을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는 예 청주 종려원에서 운영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터를 닦아 놨던 것도 예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청주 교구의 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가. 예. 독립학교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래서 이 청주에 종합학교라 그래 가지고 독립학교를 갖다가 설립하려고 했었던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이런 인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의암송사가 지원하고 또 천도교에서 이제 했던 것들을 인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이제 황성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부에 보게 되면 이제 의암성사께서 학교에 지원했던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4개 정도 여기 인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교 찬금이라 그래 가지고 보성학교 보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찬송하는데 인제 지화 80 원을 갖다가 지원했다 볼 수가 있고요. 당시 이제 현금으로서 80 원을 갖다가 이제 했었었고 그래서 당시 학교 교장이었던 김중환 씨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게 되는 이제 신문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씨 의원이라 그래 가지고 인제 의암선사께서 순동 소학교에 역시 이제 지화 30 원을 갖다가 인제 의연하게 되는 후원금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기사가 또 인제 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주 의조 그래 가지고 천도교 교주 손병희 씨가 사립 석천동 서학교에 흥황하라고 인제 찬조금을 갖다가 또 이제 지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주 장학 그래 가지고 이 천도교주 손병희 씨가 서강내 서강방의 우산학교에 또 인제 한 20 원을 갖다 인제 보조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학교들이 사실 설립하게 되는 초기에는 인제 나름대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어염성사가 이런 소식을 듣고 나 가지고 당시 이제 뭐 80 원 그다음에 뭐 30 원, 15 원, 뭐 20 원씩 이제 당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늘 학교에다가 인제 지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당시 신문 기사에서 인제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인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성학교하고 이제 천도교와 이제 관계를 갖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이 이제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성학교는 1905 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자가 여기에 있는 이용익입니다. 근데 이용익이 단천 사람이에요. 단천 사람인데 이분이 아마 상당히 이에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천에서 이제 금강도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재산도 모으고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이런 걸 잘하게 되니까는 고종이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인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본인도 인제 기본 재산이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궁중, 왕중 재산을 갖다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제 재력이 있으니까는 1905 년에 보성학교를 갖다가 인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성학교 설립해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이영익이 어떤 사건을 인해 가지고 사실 일 러시아로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주가 예 러시아로 망명하게 되니까는 당장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되니까는 아까 봤던 것처럼 80 원을 이제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돈을 이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도교에서 인제 후원을 이제 받게 되니까는 사실 천도교가 인제 이 당시까지는 신자가 거의 한 100만 정도가 됐을 정도로 천도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도 좀 넉넉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깐 이제 지원받으니까 이참에 천도교를 갖다가 이 보성학교를 갖다가 인수해서 경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의뢰가 인제 오게 되죠. 그래서 1910 년에 12월 20일 날 학교 요청으로 예 학교를 인수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까지 있는 큰 학교를 갖다가 천도교에서 인제 인수해서 경영을 하게 되고 설립자가 누구냐? 나중에 당시 추남상사가 이제 설립자가 그 설립자가 이용익에서 설립자가 박연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인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전문학교가 있고 소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이 전문 학교는 교장의 유닉슨을 갖다가 임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 이제 인수하게 되니까 이제 당시 학교가 빚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3만 원. 지금 돈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 볼 수가 있죠. 왜냐하게 되면은 3.1운동 때 기독교에 빌려준 돈이 5천 원이잖아요. 그 돈도 굉장히 컸던 돈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성학교를 갖다가 인수할 때 부채가 3만 원이었다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천덕에서 갚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경영권을 갖다가 인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교 교장이 이제 유닉선, 이 천도 교인이었었어요. 예. 그 독립신문을 이제 만들었던 발행이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장에는 이제 당시 최린, 3.1 운동의 이제 핵심적인 인물을 담당했던 최린이 중학교 이제 교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 인수할 때 보성고등학교 이 보성의 전문학교 학생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 종립학교 천도교가 운영하게 되면 너무 천도교 교육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이 전문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근데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제 인수가 됐고 유닉슨이 교장이 됐고 중학교는 이제 최린 선생이 이제 맡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20 년대까지 20 중반까지 천도교에서 이제 경영을 하다가 불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넘겨줬다가 나중에 이제 김성수한테까지 이제 넘어가 가지고 오늘날의 현재 고려대학이 인제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제 넘겨줄 때가 천도교가 아마 이 당시 인제 일제에서 학교를 갖다가 설립하게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도교가 당시 이제 뭐 돈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재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천도교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경영을 이제 못하게 되고 불교에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천도교 재단을 위해 가지고 땅을 팔았던 것이 동대문에 있는 상춘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춘원이 뭐냐면 의암성사 별장이었었어요. 여기 의암성사가 이제 살던 집이 바로 이제 여기 안국 여기 뭐죠? 예. 제동이죠 아마 제동. 예. 요 건너편에 가면 제동 그 그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 그 건너편에 인제 의암성사 살았던 이제 집이 인제 있었었고 별장이 인제 동대문에 이제 상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디냐 하게 되면 낙산이라고 있죠. 예 동대문 낙산. 그 근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천도교에서 이제 천을 기념하게 되면 주로 이제 천을 기념 이제 크게 하거든요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천을 기념하고 나서 오후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상춘원에 가 가지고 축하 파티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인제 이 상춘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춘원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보성학교 재단 기금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인제 결국은 이제 예 기독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불교에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덕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이제 교단이 좀 이제 어려워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성학교가 경영했던 경험 때문에 이 교단에서는 학교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단에 득이 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산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이제 많이 끼쳤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경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못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해방 후에까지도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학교 설립하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았었는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좀 듣고 있었어요. 우리 원로들 이제 그런 얘기 실제 보게 되면. 재단 기금을 갖다가 그거 하고 그건 넘겨주게 되는 거죠. 아마 거의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아마 의암성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인제 이 형이 이게 와 학교를 돌려달라 그러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돌려줘라. 예. 그동안 천도교가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 환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려줘라. 그런 이야기들이 인제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불교에게 이제 넘겨주면서도 거의 그냥 그대로 넘겨줬기 때문에 중학교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렇죠. 중학교가 이제 전문 학교가 지금 고려대학에 되고 보성 중고등학교가 예전 이제 이 중학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성수가 인수한 게 이제 다 인수했었어요. 예. 아니 불교로 같이 이제 불교로 같이 넘어갔다가 다 이제 김성수가 다 또 이제 인수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천도교에 그 천도교 월보에 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보성학교를 인수해 가지고 넘겨줬다는 기록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이제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학교 역방이라 그래 갖고 당시에 이제 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중등학교를 갖다 이제 쭉 순회하게 되면서 이제 학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914년 매일신보에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 학교를 갖다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사립 보성 중학교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립 중학교를 이제 소개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천도교 관련된 것들 갖다 이제 쭉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이제 상단 기사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이제 나오죠. 천도교에서 동교 그다음에 교육 사업으로서 이제 상당히 이제 투자하고 있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14년이니까 이때는 1910년에 천도교에서 인수해 가지고 천도교에서 경영하던 시기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가 교육 사업으로서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 예.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이렇게 기사로 이제 소개를 요 당시까지만 해도 아마 조교사 자리에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인제 보통 그 박동이라고 보통 하고 또 전동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소학교 중학교가 인제 운영됐었던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보게 되면 이제 동아일보에 1920 년대쯤 된 것 같은데요. 보성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그러니까 전문학교죠. 지금. 보성 전문학교, 그 보성학교 전체를 이제 보면 됩니다. 보성고등의 창립 15주년을 맞아 가지고 당시 이 동아일보에서 이제 사설로 썼던 기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천도교가 실질적으로 보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아마 대정 10몇 년인데요. 이게 잘라져서 안 나오는데 아마 20 한 2-3 년? 2-3 년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도교와 교육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당시 보성 학교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기사가 이것도 이제 사설로서 인제 당시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성학교가 뭐 연희 전문하고 이제 보성 전문하고 당시에 이제 뭐 가장 좋은 학교였다 볼 수가 있죠. 이때 경성 제국대학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고의 교육기관이 이제 서울에서 본다면은 보성학교하고 연희 전문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창립 15 주년이 되고 하니까는 동아일보에서 이제 학교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이제 사설로서 이제 평가를 이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동덕여학교, 동덕여자의식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덕여학교와 이제 천도의 이제 관계성을 갖다가 한번 이제 보면은 이 조동식이라는 인물이 사실 천도 교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동덕여학교가 천도교를 색깔작 지우려고 많이 하고 있죠. 많이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동식 이 설립자가 천도 교인이었습니다. 교보가 있어요. 경성교구 교보에 이 조동식의 교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동식이 1908 년에 이 설립을 하게 되죠. 교적부요. 예. 네. 경성교구 교적. 경성 천민보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처음에 천도가 교적부 만든 것이 지금은 이제 교보라고 불리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천민보록이라고 해서 천도교회를 천민이라 불렀어요. 예. 하늘 천자에다가 백성 민자 써가지고 천민. 그다음에 이제 보록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족부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 교족부에 보게 되면은 의암성사를 비롯해 가지고 한 상당히 이제 많은 교인들의 교족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동식이가 있습니다. 여기 교족부 보면 재미있는 것들 많아요. 오세창, 권동진, 최린, 뭐 양한무, 뭐 이종일 이런 분들이 다 이 경성교구에 소속돼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게 되면 이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강. 고종의 아들. 고종의 아들이었던 이강까지도 천도교 교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사 보다 보면은 예, 그 의암성사하고 이강공하고 같이 교류했었었고 그래서 의암성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천도교에 입교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강공이라 그래 가지고 이 교족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조동식도 이제 교족부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설립하는 거는 뭐 그래도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는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오랫동안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운영하기가. 왜냐하면 뭐 교사 월급도 줘야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제 강점기 시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학교 설립하게 되면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조동식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여기에서 천도교 이제 그 중앙총부 당시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뭐 경영난을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웠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9년에 보게 되면 100원을 기부해서 100원.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매월 10원씩 학교 운영에 기부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시 천도교 소유 관운동에 209평 그리고 32칸의 기와집이 있었는데 이 기와집을 예 동덕여학교로 쓰라고 기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덕여학교는 사실은 천도교에서 출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천도교 출범했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니까는 1914년에 14년에 12월 27일 날 학교 중에 요청해 갖고 요거 인수해서 천도교가 경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영이 언제까지 경영했는지는 기록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보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이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인쇄서 넘겨주고 이런 기록들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데 동덕여학교는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조동식에서 설립자를 이제 변경하게 되죠. 당시 이제 천도교 대표자가 누구였었냐게 되면은 박윤호였어요. 충남상사. 그래서 설립자가 박윤호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성학교도 마찬가지죠. 보성학교도 설립자가 박윤호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당시 천도교인이었던 오봉빈이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오봉빈 같은 경우는 교무주임으로 이제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의암성사의 따님이었던 송강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 이 동덕여학교를 갔다가 이제 수학을 하고 졸업하게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대 보게 되면은 보성학교하고 그 동덕여학교 졸업했던 학생들 이 명단이 어디에 실리냐? 천도교회 월부에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천도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천도교회 월부에다가 졸업생들 명단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게 되면 아까 손용환 의암성사님 따님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성 같은 경우는 뭐 방정호 선생도 있었고 서쪽 김기전 선생도 있었고 차상찬 선생도 있었고 상당히 이제 이 보성학교에 와 가지고 공부를 했던 분들도 적지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사를 신축하게 되는데 168평의 2층 양옥이었었다. 이렇게 해서 선도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던 학교가 바로 이 동덕여학교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덕여학교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도 이제 매일신보 1914년에 3월 달에 이제 각 학교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대서동에 있었던 사립동덕여학교를 이제 사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쭉 기록을 이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천도교가 이제 인수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이제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사동이요. 대사동이 바로 요 근처입니다. 대사동. 그 인사동 있죠. 인사동이 인제 그 사자가 이 대사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 근처가 이제
인동과 사동, 대사동 합쳐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인사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아마 그 사찰이 있었죠. 여기 탁골공원 있는 여기 원각사 사찰이 있어 갖고 아마 여기가 아마 대사동이란 이름이 아마 붙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동덕여학교와 그리고 이제 보성학교까지 1910 년대에서 20 년대까지 운영을 했었었고 나중에 이 동덕여학교 같은 경우는 언제 조동식 설립자한테 넘겨줬는지는 한번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단 기록에 이게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예 공동여학교 아마 그 교지라든가 교회 그 학교사를 보게 되면은 인제 언제 아마 다시 조동식에게 넘겨줬는지 아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경영하게 되면서 조동식에게 그냥 아마 거의 그냥 무상으로 아마 다시 돌려주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천도교에서 학교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기억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4시 55 분이 됐습니다. 55 분이 돼서 한 10분 쉬었다가 10분